자, 두 번째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중급에 해당되는 과정이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어디 보면 아까 시간에는 전 시간에는 그냥 온전하게 완전하게 자연을 이해하는 이제 그런 한 그루의 나무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그 과실수가 과실 열매를 잘 그죠 잘 낳게까지 이 어떤 그 과정을 이해를 잘 하시면 되고 그죠 그럼 열매가 맺었다 만들어졌다가 나무가 봄에 새싹이 자라서 나무가 이 해를 거듭하면서 그죠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다시 떨어지고 또 씨앗을 낳고 이게 계속 반복 돌아가잖아요. 이게 이제 음양으로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이제 그걸 이제 기초 과정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제 중급 과정에서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토대로 한 그의 원리를 토대로 한 그죠? 우리 인간들의 삶에서는 어떨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럼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자연 환경에서의 우리 인간들을 아까 비교한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그렇다면 자 운명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명은 숙명이라 해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안 변하면 우리는 그러면 알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내 타고난 내 팔자 그대로 내 가져가면 되는데 많이 배우고도 필요 없고 덜 배우든 뭐 알든 모르든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명은 운에 의해서 변한다는 거거든요. 이 운이란 글자가 그래, 운이. 움직인다, 군사를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래, 어쨌든 명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명은 움직일 수 있다. 뭐 때문에? 운에 의해서. 그 다시 말씀드리면은, 명리학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명은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까 요거 나왔죠? 아까 앱을 깔았는데, 요게 한조, 둘, 셋, 넷, 천지,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이런 천지가 사주의 4개 기둥, 사주의 8글자를 바로 타고난 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꿔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생년월일로 육식갑자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러나 이것이 운의 영향에 따라서 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운에 따라서 빨라. 그 운이 뭡니까? 운. 그죠? 그걸 제가 이 몇 가지로 이 메모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를. 그 운이 과연 뭘까? 그죠? 운이 좋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운이 좋은 사람은 대개가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큰 성과를 얻을 때 그렇잖아요. 내 능력 이상으로 어떤 결과를 얻어질 때 그죠? 그 운이 좋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내가 쇠가 빠지게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능력은 진짜 한참 되는데 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 그럼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운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대개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운이란 그죠?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요즘 운이 좋을 때인지 그러면 운이 좋지 않을 때인지 이런 명리를 꼭 배워야만 아나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느낌이라는 거죠. 느낌. 그건 뭐 명리학은 운기학이라고도 합니다. 기운적인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느껴진다. 제가 정리해 볼 게 뭐냐면 운이 상당히 좋은 시기가 되면, 그죠? 첫 번째는 이 자주 한동안 뜸하고 자주 만나지 않았던 그런 반가운 친구들한테서도 소식이 옵니다. 이것 또한 뭔가의 기운이거든요. 아, 내가 이제 좀 좋은 기운이 들었구나. 이해할 수도 된다는 거죠. 이건 괜히 내가 뭐 주변에서도 뭐 밥 한 그릇 하자, 밥 한 그릇 사줄게 나와 이래서 하면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것들도 나인데는 사실은 이 기운이 좋게 작용한다, 운의 기운이 좋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마다 또 괜히 보면 내가 아무것도 뭐 별 그거 없는데, 야 어제 네 얼굴 좋네 이래서 네 참 좋아 보인다, 뭐 예뻐 보인다, 어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 벌써 운의 기운에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주변에서 잘한다고 칭찬할 때 이런 일도, 그죠? 뭐 내가 뭐 우연히 별 거 아닌 어떤 일을 했는데도 그 이상의 크게 칭찬을 받고 기대 이상으로 찬사를 받을 때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다 내게는 다 좋은 기운이잖아요.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쭉 제가 정리를 쭉 한번 해봤습니다만, 뭐 읽듯이 이걸 한번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 운의 작용력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요번에 이제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 씨 같은 것도, 그죠? 윤석열 지금 대통령 당선자도 저런 운이 어디 있습니까? 운이죠, 솔직한 얘기로.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했는 것에 뭐 있습니까? 대통령 출마 선언한 지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이후로 당선자 대통령이 됐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 환경에 따라 운이다.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단 뭐 명리적인 어떤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내가 아, 좋은 운에 있구나 지금. 아니면 좀 좋지 않은 운인갑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게 이제 뭐 쪼매고 한데, 우리 아침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양치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칫솔 똑바로 잡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좋고 나쁘고 일단 안 좋더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기운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래, 운은 작용력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그래서 명은, 내가 주어진 명은 요까지이지만 이 명은 운에 의해서 상당히 크게 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운명론이에요. 운명, 국어, 좀 뭐라 하노. 그냥 국문학적으로 이걸 풀어보면, 운명론은 숙명이 어떤 변하지 않고, 뭐라 하노, 귀신과 같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표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명리학적으로 한문을 풀어보면, 명은 운에 의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상태를 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아까 이름을 짓거나 개운을 하는 다른 측면이죠. 그건 운을 바라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운을 좋게 하기 위함으로써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운을 필히 좋게 가꾸어 나가야 된다. 그럼 운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만약에 좋은 운의 기운은 만질 수 형체는 없어요. 기라는 것은 형체는 없지만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 보면 하늘의 기운 같은 것, 이런 것들, 그죠? 느낄 수 있는 건데. 자, 내가
뭐 자연 환경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뭐 진짜 이 바위 덩어리 위에 하나의 뭐이 새싹을 피우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잎이 요래 뭐 있다고 이렇게 가정하면 이 완전 악조건이잖아요. 이 바위에 뿌리 내릴 수도 없잖아. 그죠? 다행히 이 주변에 뭐 계곡이 있어갖고 물이 스며든다면 비록 바위 위지만 이 물에 의해서 물의 자양분을 받고 이 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연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관계만 계속 지속되면 어떻습니까? 계속 요대로 있어야 돼.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막 비가 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가 와버리면 오히려 더 안 좋죠. 근데 운이 좋게도 태양이 탁 떠갖고 비춰주면 이 난리가 난 거죠. 이 이제 꽃을 확 피게 되는 거죠. 빛에 의해서. 이런 기운들이, 이러한 기운이 바로 그 환경에서의 운인 거죠. 좋은 운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구름 끼고, 눈 오고, 썰이 내리고, 이러면 이건 어떨까요? 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연에서 운이 없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을, 겨울로 가는 거잖아. 그런 환경에 가면 운이 이제 없는 거죠. 따뜻한 봄이 되면서 햇빛이 착재는 봄, 여름으로 오면 이제 운이 재운을 만난 거죠. 그러면 자연에서의 이 야는 생명체는 완전히 반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운은 우리 인간들한테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나 없나거든요. 자, 자연에서 여기서 한번 보면은 자, 결국은 우리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을, 겨울이 되면 이건 안 좋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물이 얼어버리고 간단한 바위 위에 있는데 눈 오고 꽁꽁 얼어버리면 더 야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더 악조건이라는 운이 안 좋은 운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날이 딱 해동이 되면서 봄, 여름으로 가면서 이 태양의 기운을 받칠 때는 그럼 이 생명체는 상당히 자랄 수 있는 완전히 이 아주 좋은 운의 환경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러듯이 내가 이 명주가 요 상태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좋은 상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환경 속에서 더 좋은 환경의 운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만약에 이걸 그대로 우리 하우스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 하우스 안에서 저걸 키운다고 가정하면 그죠? 불 꺼놔놓고 불도 안 틀어주고 냉방으로 하우스 안 냉방으로 만들어 놔두면 얘가 자랄 수 있습니까? 못 자라지. 오늘 뭐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일정 온도를 맞춰주면서 형광등도 켜고 불도 막 켜놔놓으면 얘는 자라는 거죠. 그럼 이게 이 자연은 비록 자연에서는 저랬지만은 이게 하우스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저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할 때는 이 운은 자연에서는 이 운이었지만은 우리가 인간들 삶 속에서는 이 운을 인위적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이게 개운입니다. 개운. 그냥 우리가 이제 그러면 내 이제 이걸 풀어보니까 그럼 내 운은 어떠한 상태가 좋은 운이더라 하는 거는 우리 이미 여기 선생님들은 아시죠? 용신이 뭐다, 그죠? 어느 정도는 이제 아시는 거. 그러면은 나는 의회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 의회하면 좋겠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내 타고난 타고난 명을 더 성화시키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운은, 운에 의해서, 운이 변화하면 운에 의해서 그 명주의 명을 변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그 명을 분명히 성화시켜준다. 그래서 더 환경을 좋게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운과 명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자연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운이 좋고 나쁘고 관계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근데 대개가 그냥 무심하게 이제 지나가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만 아침에 진짜 뭐 잠시 명상을 해도 좋고, 보면 아니면 저녁이라도 좋고, 내 시간 날 때 잠시 명상을 해보세요. 이게 쉬었다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다닐 때 막 내가 운전해가지고 막 가다 보면 진짜 옆이 잘 안 보여요. 그죠?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버스를 타고 가면 어떻습니까? 주변이 다 보입니다. 그죠? 내가 버스 타러 가만히 가보다 주변이 다 이거거든요. 이런 것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잠시 명상을 하든지, 꼭 명상이 아니라 어디 가서 뇌를 쉬어주는 거예요. 잠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꼭 명상을 하고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잠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요즘 어떠한 위치에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리적으로만 생각해도 우리가 충분히 그 어떤 자연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급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초과정에서는 자연은 목화토금수죠. 목화토금수 5개의 물질이 있다라고 자연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음과 양으로 바꿔 나가는 거죠. 음양으로 변화해 나간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목은 나무라 하기도 했고, 물질로, 그 다음에 불이라 하기도, 화는 불이다 하기도 하고, 빛이라 하기도 하죠. 불빛 이런 것이고, 열, 불빛 뭐 이런 것들. 이 토는 이제 이 흙토자를 쓰니까, 그죠? 흙이다. 이 세금자를 쓰니까 쇠다, 바위다, 딱딱한 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수는 이제 이 물을 뜻하죠. 이렇게 이제 자연에서 5가지로 분류해 놔놓고 우리 기본적으로 이 명리에 이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가 지금까지 배우기는 우리 어디에 배웁니까? 목은 나무용이라고 하잖아. 그죠? 책에도 그래 나옵니다. 화는 불고 빛이요. 그죠? 틀리란 게 아니고, 토는 말 그대로 이제 흙이고 지구고 땅이에요. 금은 쇠, 바위 이런 걸 뜻한다. 자연에서는. 그죠? 수는 물이다. 그 수는 이거 상호작용을 어떻게 합니까? 수는 나무의 자양분이 돼서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그 먹이가 되죠. 자양분이 돼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화는 나무를 자랄 수 있게 따뜻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서로 작용을 하는 거죠. 기초 과정에서는 상생상론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나무는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거예요. 자양분을 먹고 자라는 생명체로 봤을 때 이거는 생명체가 금방 튀어나오는 새싹과 같다. 그죠? 새싹과 같다. 그죠? 그러면 새싹이 점점 나왔어. 새싹이 이렇게 나면 점점 자랄 거 아니에요. 그죠? 자라면 어떻습니까? 여기 꽃을 피운다고 말이에요. 그죠? 꽃을 피우고. 자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토라는 개념 변화는, 토는 일단 좀 놔두고, 이거 왜냐면 이 조절기이기 때문에. 조절기. 양과 음의 조절기니까. 잘 안 나오고.
조절기. 그 다음에 검은 결국은 새싹이 꽃을 피우고 꽃을 피운다는 건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그 조절기를 통해서 이 조절기는 꽃을 양의 기운을 음의 기운으로 변화시키는 조절이죠.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한 거죠. 예?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럼 그 열매를 다시 열매가 떨어지면서 그 열매 속에는 씨앗이 만들어지고 요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 씨앗이 다시 새싹이 되고 그렇다면 수는 물이라 했지만 씨앗으로 봐도 된다. 그죠? 내게 만약에 물이 내 사주 아까 앱을 까시면 되겠지만 그럼 내 사주 물이 많더라 수가 많더라 그러면 씨앗이 많이 있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씨앗은 어디로 간다? 다음 코스는 새싹을 피우는 남목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목은 또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 꽃을 피우고 이 상호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토는 조절기가 있어야지 음양이 변화하는데 그래야 열매 맺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조절기가 없으면 그럼 조절기가 없다면 열매를 맞는 환경으로 가기가 어려워진 거죠. 어려운. 그래 열매를 맺고 나면 씨앗이 되는 거고 이러한 환경 조건들이 자연의 환경 조건들을 보면 이러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오행은 천기 하늘의 기운 그죠? 하늘의 기운에 따라 하늘의 기운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이 씨앗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걸 사상적으로는 또 어떻게 봅니까? 봄, 여름, 화는 여름이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러니까 기와 질이죠. 기와 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행적인 것은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것이고, 그죠? 봄, 여름 이 사계절의 사상을 뜻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질이라는 얘기죠. 질. 적이는 거죠. 그래, 기질적인 얘기라는 거죠. 그 어떤, 우리 이런, 기질, 그 사람 기질이 있니, 없니, 근본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그게 이제 이런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죠. 그래, 여기서 볼 때, 자, 또 어떠한 측면에서 우리 사람들은, 자, 아까 저 오행을 앱에 보면 그 오행이 쭉 있어. 그러면 이렇게도 본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면 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수가 많아. 그죠? 그럼 일단 겨울이 많구나. 그죠? 겨울은 온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갑지요. 차갑다. 그럼 예를 들어 수가 많으면 나는 겨울이라서 많이 차갑구나. 이 사주 환경이 그렇다는 얘기죠. 사주도. 그러면 금은 수로 가는 코스거든요. 수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거든요. 변화하는 여기에서 여기 조절하는 여기에서 그 다음에 금은 조절이 돼서 금이 되고 금이 되어서 금은 어디로 가기 위함이다? 수로 가기 위함이다 이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가을도 찬서리가 내리고 하기 때문에 선선하다. 그죠? 차가운 기운으로 가고 있는 거죠, 출발. 그럼 결국은 이 가을과 겨울을 따지고 보면 오행적으로 금과 수가 내 사주 속에 많이 있다면은 온도상으로는 차갑겠구나. 그죠? 나는 차가운 사주 구성으로 갖고 돼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또 반대로 그럼 목과 화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목은 봄이라 했고 화는 여름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따뜻하겠죠. 따뜻하다는 얘기죠.
따뜻하다. 근데 지나치게 따뜻할지, 지나치게 추울지, 그 이제 환경, 이제 보시면 더 알겠잖아요. 이제 이러한 환경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떤 환경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러면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만약에 나는 봄, 여름에 강한 기운이 많은 목과 화의 오행 구성이 많더라.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 기질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여기에 기질이 목화에 상당한 기질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아까 자, 나무, 새싹, 꽃 이런 걸로 가정했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의 행동으로 보겠습니다. 사람으로 행동으로 볼 때는 자, 목은 새싹이 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죠? 새싹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의 새싹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이죠. 그죠? 어린 시절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출발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작, 출발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다시죠. 그러면 나무의 기운이 내게 상당히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고, 그 어느 나이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조용히 이래 있습니까? 그런 아들은 어른이라 이러잖아요. 아들은 분주하게 막 싸대고 올라가려고 하고 막 이런, 그 사람은 그만큼 천진난만하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거.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시작하고 출발하는 이러한 기운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아까 내가 기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위의 것은 하늘에 있는 이렇게 있으면 하늘에 있는 글자들은 기라 했고 기와 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이게 같이 뿌리져 내시면 그 사람은 기질이 다분하네. 이런 얘기예요. 기질이 다분해진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이런 성향을 갖고 있게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화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꽃을 피는 시기. 그죠? 어린 새싹이 꽃을 피우는 시기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로 인간 생애 봤을 때는 야는 어린 시절에서 그러면 청소년기 그 이하 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청년기가 되죠. 그죠? 상당히 이 보기 좋고 그러한 이제 청년기에 해당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을까요? 여기는 시작한다 했고 그 시작하는 에너지가 더 이어받잖아요. 그 이어받아서 그 시작된 일들에 대한 모든 이것들의 확산, 더 키워나간다. 분산, 더 키워나간다. 더 크게 이러한 성향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죠. 토는 또 어떻습니까? 토는 아까 조절기라 했다. 조절기. 조절은 뭐였습니까? 양과 음에 대한 조절. 여기에서 양은 계속 자라나는 거거든요. 계속 자라나. 새싹이 피어나고 계속 아이가 청년이 되고 자라난 거죠. 계속.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어느 시점에 탁 되면 키가 더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라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수축하는 거죠. 수축. 점점 더 수축하는. 그 점은 같은 점이다. 그죠? 같은 점. 목은 시작하는 구간이다. 아이가 태어났어. 그죠? 점점 더 자라요. 새싹이 꽃을 피웠어. 아름답게.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청년기 아주 건강한 상태로 활발한 상태로까지 자라난 상태. 그때까지는 계속 하는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 되니까 신체의 성장도 머물고 정신적인 성장도 내실화돼 나간다. 그 다음에 그 내실화시키 계속 여기는 자라나서 출발해서 자라나서 점점 더 확산해주고 분열만 했는데 어느 정도 토의 조절기에 가니까 아 내가 너무 앞만 보고 온 거 아닌가, 너무 내가 일을 벌리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조절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 조절기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변화를 하려고 한다. 이 조절기에는 변화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어떤 그 시기적으로는 이 어떤 그 연령대를 정한다기보다는 토는 이 변화하는 그런 성질이에요. 순간적이 아니라 순간적일 수도 있고 영원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러한 느낌을 내가 무단히 있다가도 아씨 지금 내가 어제 했는 건 일이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또 뭐 이래 해봐야 되겠네, 이러한 생각들은 다 토의 기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변화하려고 한다. 그래 이러한 게 만약에 토가 없으면 반성할 줄 모른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금은 시기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이 다시 수렴하는 상태로 내려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인간 삶 속에서는 더 나이가 들어가는 이제 이 장년 시절이죠. 장년기 시절 이래 보면 되겠다. 그럼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성장도 멈추지만 멈추기뿐만 아니라 자란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최고치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원위치로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시작하는 구간은 목이라고 했죠. 그럼 최고의 성장한 확산되는 시기는 화라고 했죠. 토라는 시기는 조절기라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수렴하는 공간은 금이거든요. 금의 시기다는 거예요. 그래 금의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사람 육체적으로는 성장을 멈춘 상태, 이제 수렴 내려가야 되는 상태. 정신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상태는 토에 분산되고 토의 영향으로 이제 뭔가 여기는 막 펼쳐져 나갔다면, 화에서 펼쳐져 나갔다면 이걸 걷어들이는 어디로? 열매로 씨앗으로 가기 위한 걷어들이는, 그래서 이걸 이제 수렴작용이라 하죠. 걷어들이는 수렴작용. 그래서 장년 시기가 되면 우리 인간들은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결실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시기, 그러한 마음, 그러한 욕구, 금의 에너지가 그런 에너지를 갖고, 그 다음에 이 수렴하구나. 그 다음에 이 분리하고,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러한 기질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기질을 타고났다. 그럼 이 사람의 장점은 이러한 기질을 갖고 있는 게 나의 장점인 거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기로 가면, 자, 이래다면, 그 장년기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장년기가 지나면 다 사는 거죠. 노년기가 오는 거죠.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거잖아요. 변화해 나가는 거. 그냥 이런 장년기가 지나니까 노년기가 되더라. 그 노년기에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노년기에 대충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쉬는 거죠. 이때는 육체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노년기에 육체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자연과 안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노년기에 휴식을 취하고 정신적인 일을 해야 된다. 그 노년기에 육체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자연을 거스르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를.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고. 이걸 이제 자연을 우리가 분석을 할 줄 알면 굉장히 이제 이해가 쉬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정신적인 걸 써야 된다. 그럼 이 얘기를 다시 이제 원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이 오행을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비춰보면 목이라는 에너지는 시작하고 출발하는 에너지고 우리 인간 상태로서는 어린 시절과 같은 그런 성향을 갖게 되고 화라는 것은 청년기에 해당된다. 아주 기운이 활발한 상태, 최고조의 상태. 그 시작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일을 확산하고 분산하고 더 막 떠벌리게 되는 거. 이러한 성향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라는 것은 그것을 변화하고자 하는 걸. 지금 여기서는 뭐, 그러면 다시 명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목과 화는 모든 것을 시작하고 퍼들어 놓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토는 이걸 정리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상태, 그죠? 상태. 그 정리해,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 이거 금의 상태. 그죠? 각각의 오행들이, 이 사상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기질을 담고 있다. 만약에 금이 천간에만 떼어놨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한 기운은 갖고 있지만 그러한 질적인 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기질을 다분히 갖고 있으려고 하면 이거 천지가 같이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라.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뭡니까? 천간에만 있는 거는 남들 보기 좋은 허우대만 멀쩡한 것이고 지지에 있는 거는 실속만 있는 것이고 같이 있는 게 기질이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오행적인 것들을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지. 어떻게 또 여기서 또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여기서 상호작용을 한다. 자, 만약에 수의 기운이 금수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오행적으로 합니다. 금수의 기운이 지나치게 목화에 비해서 많아. 그죠? 그래, 목화에 비해서 금수가 많아. 그러면은 어떻게 상호작용할까요? 이게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놈이 불리할 거 아니에요. 많은 게 기질이 내게 더 나타날 거 아니에요. 적은 것은 숨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는 어떤 성향을 띨까요? 이것만 자꾸 하려고 해. 다른 사람들이 내봐도 이것만 갖고 있어. 지나치게 탁탁 구분하고 정리하고 정신만 머리만 썰락하고 행동은 어디서 해? 여기서 행동하는데. 시작하고 출발하고 행동을 여기서 하는데. 그래 여기서는 생각만 있고 그죠? 딱딱 정리만 해놔놓고 계획은 다 돼가 있는데 행동은 안 하잖아요. 그 남들이 보면 저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뭐 움직여야 되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 반대적인 입장을 상호작용을 그래 한다. 자연에서도. 그래 자연에서도 목과 화가 금수가 많으니까 목화의 기질 이 자연에서도 약화된 거죠. 그게 우리 인간들한테 어떻게 나타나노 하니까 이 금수가 강하니까 이 생각만 하고 몸은 움직이지 않고 정리정돈 탁탁 끊고 맺고만 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목화만
자연에서 이 목화만 많다. 그죠? 목화만 많으면은 일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뭐 일을 출발하고 이런 건 하고, 그럼 그 일을 막 이 진짜 막 이 강력하게 치고 나가고